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AI 낙관론으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인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5% 상승하면서 4,06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하락하면서 9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개장부터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호재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줬던 코스피는 오전 장중에 오름폭을 키워나갔는데요. 4,078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며 900선을 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계속 900선 근처에서 등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5,60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2,6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 또한 매도 전환 후 매도폭을 계속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9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과 200억가량 팔자세 보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영향을 끼칠 뉴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0.12% 오르면서 1,435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B증권은 향후 12개월 내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포인트로 상향 제시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또한 1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00피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한국 증시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힘입어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된 강세장으로 판단했습니다. KB증권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하며 이번에 주식시장 랠리가 한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반등세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주목하면서 최근 급격한 상승세에도 여전히 PBR과 PER이 낮아 저평가당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KB증권과 JP모건 양 증권사 모두 반도체주를 최우선호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을 받은 반도체 투톱의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는 0.7% 오르면서 10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10만 200원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18% 오르면서 54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동반 강세와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급등으로 보유지분 가치가 부각된 데다 3분기 호실적 발표가 더해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내년엔 약 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3분기 영업이익이 9,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25.4% 웃돌자 유진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23만 원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물산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시간 11.11%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위탁 생산 기업 삼익제약이 지난 27일 코스닥 상장 이후 사흘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감기약 마파람과 멀미약 노보민 그리고 유해영양제 키디로 유명한 삼익제약은 지난해 매출 55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31.6% 증가한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익제약 측은 상장 목적으로 대외 신용도 개선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와 직접 자금 증대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 등을 내세웠고 지난 27일 기준으로 기준가 7,480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익제약 주가는 어떤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삼익제약이 꾸준히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29.93% 상승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코스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예정돼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주요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이번 주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저희 데일리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앞서서 뉴스나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드디어 이제 6,000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내년 앞으로 12개월의 목표 코스피 수치를 5,000으로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좋은 흐름,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12개월 내에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고 JP모건 체이스가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매우 뜨겁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눈높이를 높여야 할지 그러면서 중요한 변수가 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이펙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나눌 텐데요. 과연 여기서 긍정적인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을 얹혀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주인공은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한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에어포스 1을 타고 김해공항에 착륙을 했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로 갈아탔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마린1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를 타고 경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주에서 내려서 더 비스트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있죠. 이걸 타고 지금 경주의 시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묵기로 일단은 1박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지금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철저한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갔고요. 그다음에 어제 일본에서 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물론 에이펙이 실제적으로 열리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렸던 에이펙 CEO 서밋에 먼저 기조연설 같은 걸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기조연설을 마치고 나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오후에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회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주 신라금관 이 모형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금한 신라금관을 선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거의 골드로 도배를 했고요. 어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에게 도금된 골프공, 골드 골프공을 줬습니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신라금관 우리께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무궁화 훈장,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지금 결정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이 남한과 북한의 이런 평화 무드를 협상하고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공헌, 그런 것에 대한 공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만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트럼프 와인을 준비했답니다. 만찬주로 이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또 와인을 가지고 만찬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 사인하는 사인펜이 갑자기 선물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일단 첫 번째는 히토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선을 지금 중국의 히토류가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것에 트럼프가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히토류 공급선을 동맹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순방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호주와 85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세안 정상회의 가서 제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트럼프가 춤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말레이시아가 히토류를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가 또 중요한데요. 어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히토류 안정적 공급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협력을 할 것이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그런 협력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우리도 그러면 이 트럼프에게 히토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으는 저녁 만찬이 있답니다. 거기에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도 가고요. 포스코의 회장도 간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역시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된 뭔가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기 전에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좀 안정적인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과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단은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연설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중국과 북한에 지금 집중되어 있던 것도 우리에게는 약간 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은 펜타닐 관련해서 대중관세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다. 중국이 펜타닐과 관련된 이런 앞으로의 통제를 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실무진 협상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날 때 관세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것은 일단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진핑과 엔비디아의 블랙웰 관련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이 블랙웰을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해 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북한도 지금 일단은 내일 정상회담의 초점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머지않아서 북한도 만날 것이다.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북한 김정은 안 만나나 보다라고 일단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동해상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늘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쏴왔으니까 괜찮다. 결국에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한국과의 동맹의 강조, 한국과 같은 국가가 없다, 배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속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에도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히토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할이 돼야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카드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뉴스를 계속해서 잘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사 1,489억 원, 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로 오늘 또 돈 벌 수 있는 좋은 업종과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에이펙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이펙과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네요. 파월 의장이 2달 후에 퇴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임기를 마치고 아마 퇴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FOMC 회의 이제 내일이면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내일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모든 게 늦고 일 처리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2달 내에 파월 의장이 사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18조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 약속도 확보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을 미국 내로 투자하는 걸 유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에이펙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관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아마 저희 산업장관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뛰어난 협상과에서 협의를 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 정부도 이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으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과연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에이펙 관련된 소식들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첫 번째 일단 공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테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이펙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다음에 갈 것들을 미리 챙겨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현 파트너님 오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12월 결산법인들이 내년 3월 달에 정기추천을 하기 위해서 12월 30일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런 그 주주들은 항상 이 12월 달에 가까이 올수록 바쁘죠. 왜냐면 이 미리 주주 서한을 보내고 이 회사로부터 어떠한 주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11월 달 코앞에 두고 이번 좀 일찍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결산법인들이 이 12월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내년 3월 정기추천에 들어가서 이러한 그 회사로부터 이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여기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가능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내년 아니면 연말에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항상 주가가 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최근에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종목들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 중에 가장 잘 나간 친구, 또 가장 성공을 많이 한 친구가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전에 그 한진칼에서도 여러분 실력을 보셨겠지만 진짜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낸 종목들도 괜찮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주주 행동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냐 그 방법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지식 속에 보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솔루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분할하기 때문에 그 회사 차제는 중소기업일지 몰라도 그 회사 시스템 자체는 삼성전기, 즉 대기업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이 하던 시장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출 예언이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경영권 승계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라이언스 파트너스도 이 지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주주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엠의 최대 주주인 그 전성호 씨는 14.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대 지분이 낮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여기에 주요주로 참여하고 있는 VIP 자산운용이나 얼라이언스 파트너 또 국민연금 이들이 모두 합치면은 최대 주주 지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그 정기주총에서 이 주주들, 소액주들이 원하는 그 이사를 세울 수도 있고 또 경영권 아예 교체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솔루엠에 대해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스마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거의 한 1조 원 정도 운영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름대로 PF 쪽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회사 회장님 말을 좀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들이 열받는 것이죠. 거기다가 얼라이언스 파트너도 있고 또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미리캐피탈이 이 회사 지분이 13.929%를 갖고 있어요. 13.29%를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인 도경환 회장 쪽은 18.97%입니다. 여기에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6.64%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얼라이언스 파트너스하고 미국계 미리캐피탈이 손을 잡으면 도경환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주주들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주총에서 말 그대로 고배당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환원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최근에 행보를 보이는 것들을 좀 추적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자. 두 종목 솔루엠과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요 관련된 이 분쟁의 중앙에 또 우리가 탑픽으로 골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덴티움이라고 여러분들이 네. 치과에 가보시면 임플란트 임플란트 회사죠. 그렇죠. 그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 덴티움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얼라이언스 파트너가 투자한 이후로 한 2년, 3년 동안 실제 계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덴티움의 주력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경기 침체 속에서 이런 치과 쪽도 마저도 실적이 안 좋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들은 이 실적을 미국이나 북미 쪽, 또 북미 쪽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해외 시장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실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덴티움만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주식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목적을 아예 경영 참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덴티움은 확실하게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최대주인 정성민 덴티움 치과의사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 17.34%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얼라인 파트너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지분은 8.16%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소액주주나 이런 쪽을 묶으면 좀 최대주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분율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주주 쪽에서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더 사들이든지 아니면 그 갖고 있는 사주를 아예 소각시켜버려서 주식 그 비율을 높이든지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덴티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처음 아침에 이걸 준비할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매수가는 57,000원 정도로 그 이하에서 분할을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개장 초에 벌써 58,000원을 찍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58,000원의 매수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11만 원을 단기로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0원을 잡으시면 웬만해서는 수익을 낼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쪽에 관련된 분쟁 관련 종목들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좀 보는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산업이나 업종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뭐 자막에서 좀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국과 반도체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 아주 중요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체 전기발전 공장을 빠르게 인허가해주겠다.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전력기기주들이 아니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오르는 게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특수관계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조선,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쪽에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으시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계속 이 세 업종들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을 골라주셨을지 두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주들도 최근에 뭐 약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주가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올라올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올 상반기 쪽에는 한알령 해제를 갖고 이 컨텐츠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한알령 해제라는 게 한알령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해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증명을 갖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중국의 위성 TV나 중국의 지방방송 TV나 이런 쪽에서 우리 한국 컨텐츠가 공개되는 거, 중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컨텐츠가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상품들이나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러면서 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 거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한알령 해제에 준하는 듯한 그런 규제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에이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따라서 미국과만 관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자, 그럼 콘텐츠 관련 종목들 뭘 봐야 될까요? 주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대장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우선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 회사가 CJ ENM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CJ ENM이 대장주 아닌가라고 하시겠지만 CJ ENM은 결정적으로 CJ CGV라는 아주 못된 아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네.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밑빠진 독입니다. 돈을 그렇기 까먹고 때문에 있죠. 이런 네. 부분을 조심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등입니다. 대장주고 얘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그 오픈했던 그 테트폴 작품
그 별들에게 물어봐. 그게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이 상반기 굉장히 고생했지만 네.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나면서 여기서 만든 그 드라마들이 나름대로 시청률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번 3분기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견우와 손녀 그다음에 폭군의 셰프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하고 있는 그 일본에서 이제 만들었던 일본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우리 한국 스태프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 배우들을 갖고 만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게 일본 아마존에서 거의 한 3주인가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이나 제작 기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일본 드라마 시장에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일본 드라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드라마를 제작할 겁니다. 이 말뜻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국에서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드라마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드라마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는 25작품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22작품 정도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드라마 제작사는 무조건 제작 편수가 그 기업의 실적을 결정합니다. 25편이 아니라 22편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매출이나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내년엔 좋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이 회사는 중앙일보 계열사고요. 이 회사가 다른 거 무엇보다도 볼 거 없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메가박스라는 그 영화 이 멀티플렉스 갖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안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롯데시네마와 이 메가박스를 합병시켜서 리스크를 서로 분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롯데시네마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또 갖고 있는 SLN 주강이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범죄도시나 이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을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고 했지만 영화를 제작하고 했지만 이게 실제로 그 다음에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모펀드한테 받은 한 4천억 되는 돈이 이게 네. 부담이 되죠. 내년 3월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티온 쪽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점 때문에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 이 재무적인 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라주셨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줬습니다. 한국 해군과 한국과 함께 해군 함정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뭐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게 워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오늘도 뜨거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탑픽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무조건 여기서는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가 중견, 그러니까 중소형 주도 괜찮고요. 여기서는 갖고 있는 구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는 해전되면 중국 가서 팔면 됩니다. 팔면 바로 수익으로 잡힙니다. 잡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벌써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9,500원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주들도 한번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로 다 올라오니까요. 콘텐츠주들도 한번 기대해 볼 차례가 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한미 빅딜 협상 시계가 29일 다시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28일 외부 일정을 모두 비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열리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른바 500조 투자 패키지. 미국은 전액 현금 납입 요구를 완화했지만 투자 방식과 분할 일정, 손실 분담 등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9일 타결은 이르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으며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회담 직후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약간 좀 처지고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씩 또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가 1% 조금 넘게 상승, 코스닥은 0.6%대까지 낙폭이 조금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APEC CEO 서밋에 참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큰 맥은 한국과 반도체 조선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인수가 성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기술 협력,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국과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이런 체제가 결국에는 국가 안보, 한미 그리고 한미일 쪽에 관련된 국가 안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뭐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전력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뭐 연설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무역 합의가 매우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점점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해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점점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합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APEC CEO 서밋 개회식 특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볼지 첫 번째 이 서동구 위원이 알려주신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오늘 원전주들이 워낙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지금 위원님과도 트럼프 이야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들이 계속 나오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진심이다라는 걸 오늘 언급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조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 산업이 네. 어떤 식으로든 뭔가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스가에 이어서 이 원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만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트럼프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어요. 조선협력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 원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게 네. 아니냐.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총 115조 원 정도 규모의 원전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고 건설 시공 능력이라든가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가 상승을 끌고 가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형 원전 비롯해서 SMR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미국의 가스 터빈도 수출하는 그쵸.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바로 마누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고 원전주의 대장주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가 SK스퀘어를 말씀드리면서 추석 전에 연휴 전에는 SK스퀘어 10월 2일 날 사갖고 가자. 네, 그리고 담아놓고 추석을 끝나고 나서 10월 10일 날 사실 같은 여러 원전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께 이 당시 때만 해도 7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1차 목표가를 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 93,700원 장중 고가 한 33% 정도의 실적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10만 원이라는 라운드에 대한 우려감 또는 뭐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네네. 사실은 2007년도 1월 달에 14만 6천 원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러네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 당시 때와 지금 2007년도에만 해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원전의 어떤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이 됐다라고 보면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다 탈원전에서 벗어나면서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시장 캐파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에서 본다면 어디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의 고점은 이번 원전의 어떤 산업 사이클 상에서 돌파할 걸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는 그런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차트를 10년 전 거까지 길게 보지 않아요. 10년이 뭡니까? 15년, 20년 전 거까지 안 봤는데 2007년에 14만 6천 원대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내 모멘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는 미국의 핵 르네상스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전고점, 역사적인 전고점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고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반도체와 에너지 같은 전략 산업을 미국 내에 갖춰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나 공급망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에너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사실 제가 다른 코너나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전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네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럽 쪽에서 프랑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미중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손잡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 쪽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어떤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8.5%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1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또 종목은 뭘까요? 서동구 의원님이 고르신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현대건설. 이것도 뭐 괴를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뭐 최근 이번 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길게 봤을 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죠. 우리가 이제 한전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민간 업체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터빈이라든가 어떤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
땅을 뭐 다지고 또 여러 가지 시공을 잘 할 수 있게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소위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입니다. 그쵸. 오늘 삼성물산도 올라오는 네, 이유도 많이 그러한 올라가요.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정부의 뭐 투자라든가 또는 뭐 미국 기업들과의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라든가 또 동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항상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이 현대건설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중간적으로 흔들리기도 네네. 했었습니다만은 이 건설 쪽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뭐 데이터 센터도 아주 잘 완공을 했죠. 거기에 또 현대차 그룹의 수소 쪽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도 있죠. 또 에너지 쪽 부분에 있어서의 원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특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 건설과 관련된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군 기진의 SMR 건설과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됐던 그런 모습이 현대건설에서 나타났는데 지금의 자리는 조금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자리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과 관련된 원전 건설의 핵심적 모멘텀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매물을 조금 더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7만 5천 원부터 8만 원 사이 네. 매물 소화 과정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좀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 쉴 때 좀 매수해 볼 만한 찬스다. 그리고 또 너무 지금 포커스가 현대건설에만 맞춰져 있는데 삼성물산도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삼성 지배구조가 관련된 또 이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삼성물산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한국과의 무역 합의 곧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내일 시진핑과의 협상 타결도 양측에 좋은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게 해서 뭐 자세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 어떤 종목 보시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이번 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네. 뭐 전 한 7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뭐 챗 GPT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심어졌고 또 CEO 리스크라고 김범수 의장이 또 그렇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고 네. 좋은 이야기들은 좀 나오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에 그게 대한 이제 가장 고민입니다. 관건이 늘 되죠. 네이버냐 카카오냐 고민하잖아요, 저희가. 그 뭐 반반씩 하면 되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밉상이 됐었죠 사실 카톡 그 새로 개편된 그런 부분들 뭐 네. 리셋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은 좀 진정이 됐고 저도 오늘 오면서 챗 GPT 카카오에서 써보셨어요? 이제 네. 대기하면서 이렇게 좀 활용해 봤는데 편하더라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매출이 잘 이루어질 수 네. 있겠느냐,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물론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대주주 리스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진정이 돼 준다라면 새로운 어떠한 그 성장의 모멘텀을 찾으면서 카카오도 정신 차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주가는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난 6월 달이었나요? 예, 요때 이제 7만 원대 넘어갔다가 그리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이제 계속해서 3, 4개월 이상 이렇게 받았던 그러한 흐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거래도 이제 좀 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양봉으로 직전 고점을 이제 한 단계 또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카카오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6만 8천 원 이하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6만 2천 원을 이탈가, 손절가로 잡으시고 7만 8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함께 서동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와 이제 조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상황, 트럼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코멘트 들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